잘 쉬셨죠? 예, 등록전환 보도록 하죠. 등록전환의 경우는 의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가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넘어가더라?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가는 등록 전환인데 여기 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뒤부터 측량 실시는 잠깐 놔두시고 앞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페이지 116페이지에서 지목 나와 있죠? 지목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등록전환의 경우 대상 토지가 중요한데 대상 토지를 둘로 나눠서 보게 되면 등록전환은 지목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목 변경이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책에 나온 대로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목이 임야일 당시에 등록은 어디에 하실 것? 임야대장, 임야도가 될 텐데 이 임야에다가 형질이 바뀌었다거나 용도가 바뀌었답니다. 그럼 지목을 아파트 지으려고 대로 조성하게 되면 대란 땅은 등록한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되겠죠. 이렇게 임야가 대로 바뀌면서 등록 바뀌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목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요 말부터 풀게 되면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 해야 될까? 원칙은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임야인 채로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토지대장이랑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란 겁니다. 지금은 크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로 들어와서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하시고?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 되겠죠. 기본 틀이 나눠질 텐데 프레임이 그럴 경우에 요게 전부 다 임야예요. 임야란 얘기는 가진 장부가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겠죠. 임야일 경우에 요 안에 조그만 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은 지목이 종기용지예요. 종기용지이지만 이 종기용지 절에 주소 보게 되면 산 몇 번지로 나옵니다. 종기용지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산자가 붙을까? 산자 보는 이유는 종기용지를 할지지만 등록한 장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산자가 붙은 거예요. 그 임야대장, 임야도에 반드시 임야만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고 또 골프 치시는 분 요만큼의 여기다가 골프장 만들어놨습니다. 골프장 지목은 뭘까요? 체육용지죠. 근데 골프장 주소 보게 되면 산 몇 번지로 나와요. 골프장에 산자가 또 왜 또 붙을까? 체육용지인데 등록한 장부가 임야대장이니까. 그럼 임야대장이라고 반드시 임야만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임야가 아닌 땅 나올 수도 있게 이때 이게 이외 규정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 개념이 이번에는 이 일대가 전부 다 뭐냐? 됩니다. 아파트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부 다 대지가 있는데 요만큼의 야산이 있대요. 조그만 산이. 이런 산을 일부러 까질 않아요. 개발할 때 가만 놔둬요. 공원 조성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 여기 지목은 다 뭐가 되고? 대가 되겠죠? 그럼 대부분 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요거만 조그만 야산 하나만 따로 떼어서 임야대장 관련이 합리적이진 않으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지만 등록을 여기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야라고 반드시 임야대장, 임야가 아니라 반드시 토지대장 이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임야가 어디 나온다는 얘기예요? 토지대장이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바꾸지 않은 채로 등록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개념인데 요겁니다. 지금 대부분은 전부 다 뭐가 돼버렸어요? 대가 되어서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죠. 조그만 땅 하나만 임야로 관련된 합리적이진 않으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라 할지라도 등록을 바꿔버리겠다요. 그 임야인 채로 등록 바꾸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 그럼 여기는 지금 임야가 어디에 나온다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나오죠?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끼리 학문상 용어로 토임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임야가 매물로 나왔는데 묘지가 상당히 좋대요. 근데 집원 좀 줘봐. 대장대백이 그랬더니만은 이 산은 그냥 10번지야 얘기를 해요. 예? 임야인데 왜 10번지야 얘기하니까 이 땅은 토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토임이라는 얘기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대장을 집어넣으면 산자가 안 붙으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 토지대장 이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꿔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 나왔고,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임야도에 나오는 토지가 실제로는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형질이 바뀌었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바꾸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바꿀 수 있다가 두 번째 경우인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쉬워지느냐. 강원도가 좀 산자락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무허가주택인데 살고 있다 보니 놔두는 것뿐이지 더 이상 개발형이 안 됩니다. 그 집 무너져 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지 더 이상 증축, 신축 안 돼요. 그런 땅 무허가주택인데 실제로 뭐예요, 그 땅이? 임야대 넣은 임야죠. 하지만 뭘로 이용해 집을 짓고 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땅을 지목을 대로 바꿔줬다가는 나만 할 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지목을 바꿔주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바꿔라 이 뜻이고, 세 번째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선, 도시군관리계획선을 통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해서 이 세 가지가 대상이 될 텐데, 제가 요거 옛날에 강의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게 있었는데, 도봉산 가보신 분, 도봉산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유명한 산악인이 있죠. 엄홍길씨. 그 생가터가 있어요. 산 안에. 그 엄홍길씨가 옛날에 살던 데가 도봉산 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민가에 살 수 없으니까 고기리만 한 데다 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 생가터가 거기라고 편말이 있어요. 거기는 임야도에 나오는 임야지만 집을 짓고 대로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지목을 바꿔줄 수 없으니까 이런 땅 지목을 바꿔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부분이고, 요 세 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목이 임야지만 등록을 어디에 하겠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하는 예외 규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지목은 반드시 바뀌어야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는 게 원칙이지 바뀌지 않는 것도 발생하니까 그 주의해서 정리하시고, 그럼 이런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무 규정 받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측량하는 거 봐야죠. 페이지 115페이지에서 60일 내 하실 것 나와 있고, 지적 측량 실시하나요? 예, 측량하니까 그거는 줄 맞춰 넣으시고,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죠? 요 네 개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 첨부서면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토지 표시에서 다시 지번, 지목, 면적 나오는데,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은 배운 대로 가니까 인지 없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라. 이게 원칙이고, 어디랑 똑같아요? 신규등록 똑같이요? 측량해요. 네,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데, 면적을 구한 결과 측량이 허용 오차 이내가 있고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들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고, 이내 경우는 그거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는 요거라고 배웠어요. 이내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가실 것,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한다고 배웠고,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라고서 지난주에 한 게 있었는데, 그죠? 여기도 볼만한 거는 이건 배웠죠? 지난주에 면적 요거도 배웠잖아요. 측량하는 거 아까 잡아버렸고, 그럼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정리하면 되느냐? 요거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이제 5월달 나갈 때, 지금은 뭐 정립이 안 됐다 할지라도 5월달 나갈 때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은 뒤에 가서 공부량이 없어요. 지적법은. 아니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에만 잘 잡아놓으시면 뒤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 많으니까 자꾸 이번 진도로 끝나려고 계획 잡지 마세요.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7월달에 또 하면 되고, 그
9월 달에 하면 돼. 10월 달 또 하면 되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3월 달 모의고사 보죠? 아마 가면 수치가 될 거야 아마. 점수 보면은 평균 30, 40 나올 텐데 겁먹지 마세요. 우리 목표 몇이 목표예요? 60만 넘어가면 되는데 뭐 10월 달까지 넘어가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지금부터 우리 골탕 먹고서 힘들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내기만 내봐라. 다 틀리긴다 그러고 가시고 틀리는 문제에 대해 배우는 게 많아요. 이제 문제 틀리면 점수 보고서 답안지 딱 보고서 아씨 평균 30밖에 안 나왔네. 술 먹으면 어디 가야 되느냐? 다 술 먹으러 가 있어요 시험 본 날. 이 학원 근방에 호프집 한개들 다 학원생들이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틀린 것만 잘 맞춰보세요. 왜 틀렸는가? 틀린 이유만 잡아놓으시면 점수 올라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수 더 올리는 방법은 틀린 것만 안 틀리면 돼요. 사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안 틀리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 범위 내에서 쭉 공부하시면 되고 자격시험의 뜻이 있어요. 자격시험은 능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넓게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깊이 가는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격시험의 뜻인 거지. 이 자격시험이 아닌 자꾸 수능 공부하듯이 막 들이파고 들어가시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 그냥 넓게 평범하게 보시면은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상중하 나오잖아요. 상급 문제가 30%, 중급이 30%, 하가 40%니까 어려운 거 4개만 해. 답 3번 틀릴 거야. 이 생각으로 가시고 맞출 거야 맞추면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치중하지 마시고 평범한 거만 쭉 보다가 나중에 실력 좋아지시면 어려운 거 나올 때 그때 잡아내시면 오히려 빨라요. 지금은 대법원 판례지기 입고 다니면서 너 이거 신팔라 아니야? 이거는 다 쓸모없는 거니까 기본 책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등록처단 내용이니까 줄쳐놓고 넘어가자고요. 교재 보시면 지번은 설명드렸고 지목은 원칙, 바뀌는 게 원칙, 안 바뀌는 게 원칙. 바뀌는 게 원칙이다. 바뀌지 않는 예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그대로 등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측량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한 면적이 허용어책 이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죠. 그 산식 같은 건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측량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산식까지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누구도 못합니다 지금. A 이꼬르 0.026의 제곱의 M의 루트의 F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되고 117페이지에 릴번에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는 찾으셨어요? 어떻게 결정하시고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간다.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과 경계는 소관측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기타 사항 보니까 똑같습니다. 경계 좌표 면적은 어떻게 결정해라? 측량 통해 결정하더라.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있게 되면 지목 변경도 생기는 것이고 축척이 일단은 커지니까 변경이 수반한다고 표시한 것이고요. 대장이 2개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이마대장, 이마도 등록은 말소해서 없애버립니다. 축탁은 생략하고 등록 전환이 결번 발생할까?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번호가 죽을까요? 산자 붙은 지번은 죽겠죠. 예, 결번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분할인데 여기는 시험에 내게 되면 이 면적은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요거를 배운 것이고 여기는 대상 토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 안 바뀌는 게 원칙. 바뀌는 게 원칙이지 안 바뀌는 경우 예외 규정 몇 가지 있더라. 3개 요게 중요한 겁니다. 3번째가 이제 분할하는 경우인데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써야지. 그럼 등록 전환하게 되면 주인 바뀔까 안 바뀔까? 소유자 안 바뀌겠죠. 종전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등록 전환의 개념이고 칠판으로 요거 좀 지울게요. 3번째가 분할인데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것이 분할입니다. 분할은 토지 동전 가장 많은 게 분할인데 분할의 경우는 밑에 대상 토지가 3개가 나올 텐데 먼저 끄집어내게 되면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이며 세 번째가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을 위해서 분할할 수도 있다. 이 3가지 대상의 토지가 될 텐데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의무가 있느냐요. 분할은 신청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은. 하지만 예외 규정이 발생하는데 예외 규정은 하나가 딱 발생이 돼요. 요거 하나.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요거만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요거 하나만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요 두 가지는 신청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에요. 그 의무 규정이 많아요, 재량사항이 많아요. 재량사항이 많다 보니까 원칙은 의무가 없단 말이 나온 것이고 예외 규정 하나만 의무 규정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 의무는 하나밖에 없죠. 1필지 1부에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만 60일 내 신청을 하여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이 필요한 경우나 경계 시정을 위해서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야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요게 나오게 되면 시험 질문상 뭐라고 나와야 되고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나와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요. 요게 차이점이 생기고 첨부서면 보게 되면 토지 분할 신청할 땐 다음 서면을 가져와라 해서 넘어가니까 처음 내는 것이 분할 허가사상 토지에 있는 허가서 서번 가져와라. 이 말 뜻은 듣고만 이제 넘어가세요. 공부할 때 개발행위 허가제 배우셨어요? 우리 이동 교수님께서 아닌가? 맞죠? 이동 교수님께서 개발행위 허가제 건물을 신축, 중축, 재축한다거나 녹지 지역에 물건을 쌓는다거나 토속,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시에는 시, 군, 구청 등 허가를 받으실 거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 내 토지 분할이 허가되는 경우는 허가증이 들어와야지 분할할 수 있으니까 허가서 가져오라는 얘기고요.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보 4번 나왔는데 이거 공유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유 토지 분할할 당시에는 원칙이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재판상 분할하니까 판결받으니 판결문 가져오면 분할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본 개념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어 답은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니까 1필지 1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엇도 가져오느냐?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돼요. 여기 뭔 말인가 보자고요. 요거는 지금 60일 내 뭘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할 신청하라는 얘기죠? 분할을 신청하는 거예요. 분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대요, 지금?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60일의 기산점이 언제부터냐?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기간 잡아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토지 표시에서 이제 지번부터 볼 텐데, 지번의 경우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배울 때 지번의 경우는 원칙이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의 경우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할 것이고, 하나의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2번 다음 수번으로 9번을 부여하더라 라고 배운 것이 있고 10의 1, 10의 2, 10의 3 부분 주는 것이 내용이며 예외 규정은 분할한 필지사항에 주거나 사무실 건축물이 있더라. 이 땅에 분할된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한다라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원칙은 지목은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은 요게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용도 달라질 때 요거는 지목이 바뀔 것이고 나머지 지목 바뀌는 게 없습니다. 측량 실시하나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아까? 합병하고 지목의 변경 얘는 측량 실시하겠네요. 그럼 측량 활동에서 마찬가지로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새롭게 구하는데 이제 앞서 배운 내용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경계를 정할 당시에 분할하더라. 지상 건축물이 있는 땅, 지상 건축물을 권리에 분할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예외 규정이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4개 있다고 배웠죠. 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공공사업 시행할 때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며 사업지구 경계 결정할 때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한 예외 규정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시험에 20회 한 번 냈고 22회 냈고 24회 냈으니까 지금 나오는 주기가 짝수회죠. 그러면 이제 20회 내고 21회 안 냈고 22회 냈고 23회 안 냈고 24회 냈으니까 25회 안 냈겠네요. 올해가 몇 회예요? 26회 꽁짝 가니까 혹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기분 나쁘면 공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쨌든 거의 4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근데 면적은 측량 결과 허용 오차가 주어지게 되면 배운 대로 오차 이내도 있고 오차 초과도 있더라.
인의 경우 일치하다 보니까 각 필지 면적에 나누면 되는 것이고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느냐? 경계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라고서 떠드는 게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됩니다. 책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번의 경우는 설명드린 대로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는 어떤 지번 부여하고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번,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목은 원칙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가 바뀌어요?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만 지목이 바뀔 것이고 면적은 여러분 교재에 허용어체 이내와 초가 나와 있죠? 이내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안분하더라. 안분이란 말 나눈다는 얘기예요. 안분이란 말은 2012년까지는 안분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용어가 이제 한글로 바뀌면서 나눈다고 바뀌었어요. 법조문상은 나누고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초과하는 경우는 정정합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이제 기타에서 1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2번의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다음 기준에 의한다 나와 있는데 분할 전후 면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분할 전후 면적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다 보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적은 경우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인지 풀자고요. 자, 앞에 잠깐 보시고 이제 원래 경계점 옆에 놓으면 0.1까지 가는데 이해를 이렇게 1까지 갈게요. 그냥 320이란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300개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했을 경우에 면적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이건 쉬워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105.5가 나왔다고 치고 106.7, 107.8이 나왔더라. 다 더해도 얼마인가요? 맞춰놓은 거예요. 320이 될 것이고 100.3, 100.3, 100.4가 나온 경우는 다 더하니까 300일 나왔죠. 이렇게 분할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지역 축척이 원칙 100단위로 가는데 이해를 위해서 1000단위로 갈게요. 1200분의 1일 경우는 면적 얼마까지 등록해 줘야 돼요? 1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잘라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려 설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붙은 건 전부 다 0.5를 기준으로 얘는 초과 미만. 딱 걸렸죠? 앞에 숫자가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홀수. 올라가서 얼마? 106. 얘는 초과니까 올라가서 107. 여기는 초과니까 올라가서 108.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다 더해서 이 면적이 나와야 돼요. 다 더하니까 얼마? 321 나와버리죠?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이게 많아지는 경우예요. 분할로 면적 필지 합계가 많아진 경우고 여기 0.5 미만이네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100, 얘도 100, 얘도 100이 되겠죠? 다 더한 합계가 300이 나와버렸네. 그럼 더한 합계가 이게 나와야 되고 얘가 나와야 돼요. 여긴 많아지고 작아졌죠? 여기 인위적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많아진 경우는 하나를 버려야 돼요. 버릴 때는 5, 7, 8 중 가장 작은 거 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05가 되면서 3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아지는 경우는 개념상으로 버릴까 올릴까? 많아진 경우는 하나를 버릴 거 아니야. 버릴 때 어떤 거부터 버려라? 작은 거부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적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는 작아졌나요? 하나 끄집어 올려야겠죠? 올릴 때 버릴 숫자 중에서 그나마 가장 큰 거 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00일이 되면 301이 되겠죠? 이제 감만 잡으시면 돼요. 많아지는 경우는 하나를 버려라. 어떤 거 버리시고 작은 거 버리시고 작아지는 하나를 큰 거를 올려서 면적 증가하면서 없도록 막는 것이 여기 인위적 작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이제 1번의 경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하나 버려야 돼요. 어떤 거부터? 작은 거부터. 그래서 읽어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거보다 순차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이 말도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밑에
이번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가 됐네요. 하나 끄집어 올려야 돼요. 어떤 거 올릴까? 큰 수부터 올려서 면적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각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에는 면적을 보정해야 한다. 면적 보정은 도면을 보정하는 겁니다. 뭘 보정하라고요? 도면을 보정하는 거예요. 면적 보정하는 게 아니라 뭘 보정하라고? 도면을 보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도각선 신축량이라는 얘기는 신축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데 도면을 딱 두 장을 붙이게 되면 도면 두 장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가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 조금 벌어집니다. 요걸 확대하니까 요만큼 벌어졌어요. 요게 요 간격이 얼마? 0.5mm 이상이면은 뭔 도면을 다시 고쳐야 돼요. 0.5라는 얘기는 쓰시는 샤프 16개 뭐라고요? 샤프 16개만큼 칸이 벌어지면은 다시 도면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해서 자동 보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통해 보정을 한 다음에 면적 측량 다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0.5라는 얘기는 얼마 안 되죠? 얼마 돼야 안 돼 이거? 샤프 16개 아니에요? 아닌가? 맞죠? 근데 여기다가 축척이 임야도를 띄운 6천만 곱해버리게 되면 3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갔어요? 이런 관계가 발생하다 보니까 3m라는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도면부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이 법조문상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뭐 시험에 지금 나온 적은 없으니까 가볍게 그냥 어떤 두께로 이해하셔라. 샤프 16개만큼 벌어질 도면부터 먼저 고친 다음에 측량하는 게 과정에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좌표는 측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하면 하나 더 볼 것이 주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분할하면 주인 바뀔까? 안 바뀔까? 아이, 자신있게. 분할하면 주인 안 바뀌겠죠? 제일 나쁜 대답이 주인 바뀌어요?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고요. 안 바뀔 수도, 이게 제일 나쁜 대답이라 그랬어요. 분할하면 주인 안 바뀝니다. 뭘로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옛날에 빵. 뭐라고요? 빵. 이 빵을 먹으려고 폼을 딱 잡았는데 쳐다보신 눈빛이 너무 안쓰러워 먹고 싶어서. 그래서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반을 딱 쪼갰습니다. 이게 뭐 한 거다? 분할했잖아요. 주인 바뀌었어요 아직? 아직은 제 거 아니에요. 분할해도. 언제까지? 받으시죠? 이렇게 소유권 바뀔 때까지 주인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할 전후 소유권에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 바뀌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주인 바뀝니까? 그러면 바뀔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분할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인데, 합병할 때는 두 필지 이상 하나의 필지를 합치는 합병입니다. 합병은 측량해요? 아니요. 안 하죠. 측량 안 하는 대신에 뭐랄까, 토지 이동, 조사가 들어가는데, 조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 밑에 신청보다 먼저 나오는 신청은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원칙은 합병은 신청 의무가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예외적인 합병 신청 의무가 따라 나옵니다. 합병으로 예외 규정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진 합병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또 하나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등 나와 있나요? 네, 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등 지목을 쭉 세보니까 전부 다 용도가 공공용 토지예요. 지목이 몇 개가 있어요? 11개 있지 않아요? 지목의 순서는 좀 틀리겠지만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공장용지가 있고, 체육용지가 있다. 11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합병 신청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거 외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없어요. 합병 원칙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 두 개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부지와 또 하나 공공용 토지로 지목이 몇 가지가 있더라? 11개고 지목도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게 해드리니까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외우게 해드려요. 지금 이렇게 11개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요건의 경우는 이제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서 나오는데,
일단 합병한다는 얘기는 합쳐서 1필지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요건은 1필지 상용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온 조건이 각 필지 지번 부여 지역, 그 다음에 지목,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도 연속되어 있을 것, 축척 동일할 것, 등기 여부 동일할 것, 공유의 경우는 소유자 주소도 같아야 되고 지분까지 같아야지 합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와 있죠. 이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니은번 동그라미 잠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 지적도인마다 축척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는 없고 니을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합병할 수 없고요. 니은번 등기된 땅과 등기 안 된 땅 합병할 수 없고 비읍번 동그라미 시읍번 동그라미 이응번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신게 지금 네 개죠. 니은번하고 비읍번하고 시읍번하고 이응번 이 네 개를 지어 나머지는 1필지 성립 요건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니은번부터 푸는 니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다음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게 합병할 수 없다 해서 A, B, C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 합병이 안 되는데 A, B가 원칙이에요. A, B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역 하나 지역권까지 일단 보자고. A번, B번까지. 합병할 당시에는 지금 나온 권리가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다요. 이 다음에 또 하나 따라붙은 게 있죠. 지역권은 지역권에 무슨 지역권? 예, 승역지역권 합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요것이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기준 권리예요. 일단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한데 이때 지역권 어떤 지역권? 승역지만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땅, 6번 땅이 있고 5번 땅의 소유자 갑, 6번 땅 소유자 갑입니다. 똑같은 소유자예요. 그럼 자기 땅에 소유권 합병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요 네 가지 원리 성질이에요. 네 가지 원리 성질은 전부 다 사용수익하는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사용수익하는 원리인데 이제 아직 잘 들으세요. 합병하기 전이에요. 지금 저는 5번, 6번이 따로따로 있는데 5번 땅에 대해서 을에게 갑이 이 땅에 이 중에 하나 지상권 등기해줍니다. 합병 전에. 합병하기 전엔 을이 5번 땅 합병 전의 경우는 얼마큼 이용하는 거예요? 합병 전에는 5번 땅 전부 이용이 일부 이용이에요? 합병 전이니까 전부 이용하고 있죠? 전부 이용하고 있다가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집원이 5번 되면 6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5번이 커졌죠? 그럼 사용수익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합병한 후에는 뭐로 바뀌느냐? 1필지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바뀌는 것 뿐인 거지 사용수익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네 개의 공통된 성질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럼 이제 지역권에 배울 때 승역지도 배우고 유역지도 배웠죠?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지만 유역지만큼은 반드시 1필지 전부일 것. 그럼 여기 유역지란 말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일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럼 일부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만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경우는 1필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당권, 저당물 전체에 미치니까 일부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합병이 안 된다. 압류도 합병할 수 없고 가압류 합병할 수 없고 가처분 등기 합병할 수 없고 가등기도 합병할 수 없고 유역지 합병할 수 있을까? 승역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유역지도 합병할 수 없고 경매 개시 등기 합병할 수 없고 판매 등기 합병할 수 없고 등등등등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외울래요? 요걸 외울래요? 요게 낫겠죠? 몇 가지 원래가 기본 원칙이에요? 5가지예요. 소유권하고 사용수익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적권까지만 요 5개가 합병할 수가 없다고 원칙이에요. 그럼 요거만 합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외울래요? 이걸 외울래요? 이제 흥정을 해야 돼. 자, 이거 외우실래? 이거 외우실래? 이게 낫겠죠? 그 A번, B번이 두 개가 원칙인 반면에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단서 조항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 면허일과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원칙은 저당권 합병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단서 조항에서 다만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면허일 동일하고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이 있더라.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걸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이꼬로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러요. 얘는 합병이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인가 따져보자고 또. 자, 이제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돈을 빌려옵니다. 을에게 1억을 빌려오는데 담보 갖고 와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나는 토지가 두 필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땅 담보로 제공해 주겠대요. 5번 땅, 6번 땅 담보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래요.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5번 땅 시가가 8천만 원, 6번 땅도 시가가 8천만 원. 그럼 어떤 땅을 담보 잡을까요? 을 입장에선 1억 빌려주고 5번 8천만 원짜리 잡으면 담보가치 안 나오잖아요. 6번 잡아도 담보가치 안 나오니까 을은 둘 다 잡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채권은 하나고 담보가치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되지요? 그럼 이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 물어보는데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왜 두 건일까? 채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할 거예요. 저당권 등기할 거죠? 저당권은 물권, 채권? 저당권이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언제나 뭐. 네. 물권이죠? 뛰어가려고 그래서 그걸 놓치면 이제. 물권인데 담보 물권이잖아요.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 물건이 몇 개가 있으니까 2개 등기 건수 2건이 되는 거예요. 등기 시청 건수는 부동산 숫자가 등기 건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한 건, 여기도 한 건인데 등기 신청 실행부터 먼저 하게 되면 여기도 저당권 등기 실행을 똑같이 해주고 여기도 저당권 등기 실행해 줄 것이고 채권액은 얼마예요? 1억 이렇게 기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재 끝나면은 따로 잡힌 모습과 같이 잡힌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등기관이 밑에 써줍니다. 6번 토지 공동담보, 5번 토지 공동담보 써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어떤 거 보더라도 5번이랑 6번이 같이 1억에 잡혔다 확인할 수 있는 이 공동저당의 뜻인데 요 사례 등기 건수 2건이 되는 겁니다. 2건의 등기를 동시 신청을 해야 될까?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 동시 신청해도 상관이 없고 따로 와도 상관이 없어요. 동시 신청하는 경우를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신청할 때를 얘를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가적 공동 저당의 경우는 얘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접수를 같이 받았죠. 접수번호 같다라는 얘기는 순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접수번호 다르다는 얘기는 따로 들어온 경우는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건 합병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요거만 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전 합병할 수 있어도 추가적은 합병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여러분이 제 땅을 요게 2억짜리였었는데 담보 잡고 1억 빌렸다 가정해 보자고. 됐죠? 근데 IMF 딱 터져버리니까 땅 값이 8천만 원 뚝 떨어져 버렸대요. 그럼 빌려준 채권은 얼마고? 1억. 담보 가치는 8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담보물이 손상, 감소, 멸실된 경우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물 더 메꿔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데 그럼 내가 또 하나 메꿔버리면 둘 다 잡았잖아요. 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동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동시에 들어올 때 뭐라고 부르고? 자꾸 외쳐야 돼. 용어가 생소하니까. 창설적 공동저당. 따로 들어올 때가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한 것은 얘만 가능,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 주의했거든요. 이번에는 자, 그럼 이 세 개가 동일한 합병할 수 있죠? 이건 뭐만 대상이냐? 저당권만 대상이에요. 시험 나올 때 요 세 개가 동일한 압류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세 개가 동일한 가압류,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저당권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A, B, C 세 개 외에는 합병이 안 돼요. 그 세 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비읍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다요. 이 경우는 선분할 후 합병 순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선분할 후 합병이 먼저다 보니까
합병하는 저 분할보다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할할 토지에 있는 경우 분할 전까지 합병은 받아주지 않는 게 원칙인 반면에 다만 단서 조항에서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뭐가 먼저고 선 분할 후 합병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은 동시 신청은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업번의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유들 공유 지분이 다르다거나 주소가 틀린 경우는 합병을 안 받아줍니다. 지분도 같아야 돼 주소까지 같아야 돼요. 다만서부터는 안 보셔도 되고 뒤는 이응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축척, 변경, 시행지역과 그 외의 토지 합병할 수 없는데 사업 시행지역은 축척이 일단 500분의 1이 나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500분의 축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을 만들게 되면 주로 나오는 것이 니은번하고 비읍번하고 시업번, 이음 요 네 개로 답을 만드니까 그 네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되 가장 중요한 건 니은번이에요. 니은번을 봐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기타 사항 보게 되면 합병은 측량하나요? 안 하죠? 그럼 경계 바뀌어요? 좌표 바뀌어요? 면적 바뀌어요?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니 왜 바뀌지? 합병은 면적은 커질 거 아니에요. 더해서. 합병을 하면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좌표도 지워버리니까 합병을 하게 된 필요 없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게 돼 있고 면적은 더해서 커집니다.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지 경계, 좌표, 면적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탁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지번 부여할 때 배운 내용대로 지번은 원칙이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더라. 본번이 있을 때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이더라 배웠고 또 예외 규정은 합병하는 토지상에 주거와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을 부여를 신청할 때는 그 지번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들어본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건 지목 변경인데 지목 변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뭐 하나 딸랑 바뀌느냐 지목 하나 바뀌는 게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럼 지목 하나 바뀌는 얘기도 측량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죠. 여기는 낼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상 토지밖에 안 물어봐요. 대상 토지는 넘어가니까 세 개가 나올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아주 쉬운 사례로 지목이 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대로 바뀌겠죠. 아주 기본적인 사유고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는 지목은 바꿀 수가 있는데 토지가 용도가 바뀌든 건물의 용도가 바뀌든 하나의 사례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폐교된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는 학교 용지로 존재하다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임대해줘요. 임대받은 일반인들이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잡종지로 통째로 바뀌어버리니까 토지가 용도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지목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철원에서 제가 래프팅한 얘기 한번 했었죠. 철원. 강원도 철원에 가게 되면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하는데 한 번은 뒤지기 고생을 하고 한 번은 즐겁게 탔습니다. 한 번은 비가 안 와서 가물었는데 래프팅을 가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대요. 갔더니만은 이런 된장맞을 출발할 때 배 타라 그러더니만 타자마자 한 50m 갔나 내려 그러더라고. 내리니까 배 들어 그래가지고 배 들고서 바닥에 물이 없으니까 들고서 계속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한 50m 또 내려 틀고 이거 해서 배 타고 1시간만 내려올 걸 4시간만 더 걸어 내려오느라고 아주 새빨갛게 익었는데 그 다음에는 장마철 6월 말에 갔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완전히 여기는 진짜 야 진짜 그 TV 나오는 이거 죽이더라고. 그래서 하필 저희 탄 그 가이드가 아가씨가 타가지고서 장난쳤죠. 일어나겠네 밀어버렸지. 그러니까 퐁당 빠져들지만은 저한테 하는 말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가씨 네가 해봐야 얼마나 세 그러고서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물에 빠뜨리더지만 구해줄 거 잡았다 푹 담그고서 잡았다 푹 계속 이걸 하는데 나중에는 죽겠다라고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가시면은 재밌는데 거기서 잠자는 자리가 옛날에 철원초등학교예요. 폐교가 돼가지고서 그 학교에 침상을 만들어 놓고 자게끔 만들고 전날은 학교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학교 옆에 보면은 그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쪽대가지고 그 피레미 같은 거 잡아서 철렵해가지고 또 탕 끓여 먹고 해서 재밌게 노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핑계 대지 마시고 자 한번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토지가 바뀌든 용도가 바뀌든 건물도 용도가 바뀌든 지목은 변경이 가능하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도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는데 공사 준공 전인가요 후인가요? 누가 신청할 때? 사업 시행자일 경우만 지목은 미리 변경할 수 있는 특권이 이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내용이고 신청의 경우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첨부 서면의 경우 따라보실 필요 없고요. 쭉 내려서 기타 사항인데 지목 설정 원칙 중 일시 변경 불변 원칙에 따라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2번은 생략하고 3번의 경우는 지목의 변경은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대신 뭐라더라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4번과 5번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토지를 어디까지 토지로 받나요? 해면 위에 전국토가 토지로 받는데 예, 만조위로. 근데 이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존재하다가 뭐가 됐다? 바다가 됐다요. 그러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대상 토지란 것은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때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해놨더니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죠. 절차상의 차이점이 이런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도록 알려줍니다. 소유자가 통지받게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지금까지 며칠 했었어요? 전부 다? 60일이지만 여기는 90일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제정신이면 신청할까요? 안 하겠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직권을 말소합니다. 빵주인 어디가 있어요? 네, 술 먹으러 갔으면 일 받아서 술 먹고 있다 보니까 신청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말소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신청을 통해 말소하던 직권을 통해 말소하던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는 면제해 주는데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장을 지워주죠. 대장을 지울 당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적 정리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돼 있고 근데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로 내게 돼 있는데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한 해의 토지가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일부를 말소해야 돼요. 이때는 분할 측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측량 수수료 면제해 줍니다. 측량수 면제해 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죠?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두들겨 맞을까봐 받지 말라 그랬죠. 빵주인 어디가 있는데 술 먹고 있는데 열받아서 거기서 돈 달라 그러면 한 대 맞을 걸 대비해서 수수료 면제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면제만 아시면 되고요. 그럼 말소할 때는 며칠 내 신청하실 것? 90일 내 신청하는 의무 규정을 잡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소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이 바다가 다시 뭘로 됐느냐 토지로 올라오는 경우에 등록을 다시 해줘야 돼요. 요거를 다른 말로 회복 등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소관청 회복 등록을 해주게 돼 있는데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말소 당시의 자료, 말소 당시의 자료나 또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신청 기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문제예요.
말소할 당시 며칠에 신청하시되 90일 나가시되 회복 등록 신청 기한이 없다 보니까 20일에 시험, 22일 시험 두 번 나옵니다. 기출문제로.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바다가 된 땅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 회복 등록은 토지 소유자가 90일에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회복 등록은 기한이 없어요.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말소가 되든 회복이 되는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 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만 통장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절차인데 따로따로 떼서 비교하시길 바래요. 말소할 때는 며칠에 신청하시고 90일 내가라. 그 다음에 회복 등록하는 게 신청 기한이 없으니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측량 반드시 하나요? 내가 아니라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 측량하지 않는 것이고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만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기타 사항에서 바로 나오네요. 일필지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 말소하더라. 하지만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요. 네 번째, 지적 공모 정리 수수료하고 측량 수수료는 무조건 면제예요. 찾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면제해준다고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축척 변경은 다음 주에 볼게요. 하면은 10시 반이 넘어가요. 너무 많아서 양이. 오늘 5분 일찍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10분 더 해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싫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축적 변경이 양이 많아서 한 40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 시에 보도록 하고요. 양도 많죠? 예, 4장 반이니까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자르도록 하죠. 자, 지적법은 꼭 배운 거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